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4강 양도소득세의 8.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2.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앞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또 1세대 1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하는데, 자, 이번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양도소득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럼 고가주택이 어떤 것인지, 자, 1주택 부분에 연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주택이 있죠. 일단 주택이 있고 그 밑에 부수 토지가 있으면 이거 다 합한 겁니다. 주택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합쳤을 때 이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 자, 그럼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 비과세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거예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 나눠서 팔 때도 마찬가지. 나눠서 팔았는데 이 부분이 나눠서 파는 게 9억 원이 초과하면 그 양도소득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일부가 남의 땅이고 요 부분만 내가 파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유한 부분만 1세대 1주 팔 때도 여기서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데 어떻게 과세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나타나요. 이게 고가주택은, 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 우리 교재에도 수식을 적어놨는데 일반 양도 차익, 그냥 양도 차익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일반자를 앞에 놓아줬어요. 가로에 놓고 일반 양도 차익 곱하기, 자, 양도한 가액이 있을 거예요. 양도할 때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가액. 그리고 자,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빼준다?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내는 거니까 9억 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9억 원. 이렇게 빼주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어드릴게요. 자, 내가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가액이, 자, 양도가액이 12억 원이에요. 12억. 자, 12억. 근데 내가 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할 때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이 8억이다. 딴 건 다 무시하고 이 두 개만 있어요. 조건이. 자, 이 주택의 양도 차익을 구해라. 자, 그럼 해당 주택은 양도할 때 가격이 9억 원을 넘었잖아요. 12억이잖아요. 9억 원 초과했으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면 돼. 자, 양도 차익 얼마예요? 4억.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답이 아니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자, 지금 이 해당 주택은 12억 고가주택이야. 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니까 양도 차익 이걸 구하라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다? 일반적인 양도 차익 4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12억이에요. 자, 12억. 자, 이 12억에서 9억을 빼주니까 그러면 4억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즉 1억. 자, 나의 양도차익은 1억이라는 얘기예요. 1억에 대해서만 그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양도차익이 4억이라고 해서 4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 갖고 하는데, 또 양도차익,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데 양도를 했어. 자, 비과세 요건은 다 갖췄어. 다만 고가주택이야.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원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나머지 수식은 똑같아요.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그 문제보다는 요 양도차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실제 시험 문제 내기도 딱 좋습니다. 이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비과세가 되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 해당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 즉 소유권을 취득한 취득일부터 양도, 좀 팔았다는 얘기죠. 양도일까지의 기간, 요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은 이렇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
자, 재건축, 주택을 재건축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보유기간을. 자, 이런 경우에는 멸실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 멸실된 기간, 그 멸실된 주택의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이 기간 플러스, 그리고 재건축하는 동안 시간이 또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건축 주택의 기간, 이 기간을 합합니다. 그래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어떤 뭐 소실이나 도계 또는 노후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멸실돼 갖고 재건축한 이런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그리고 재건축한 이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통산 합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합해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다 합한 것이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 자, 이 비거주자가 근데 거주자로 전환된 겁니다.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비거주자가 3년 이상 일단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이제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남에게 세를 줬다가 자기 거주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주자는 뭐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주소 둔 사람. 자, 이렇게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다 통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기간을 통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보유 기간이란 이제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의 요건의 그 예외. 자, 예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자, 보유 기간 및 거주, 이거 예외는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않는 경우. 자, 크게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에 첫 번째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로 한정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수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자, 이 경우에도 수용되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해외 이주입니다. 이제 해외 이주. 자, 이 해외 이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예외로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경우에 하나입니다. 2년 이내 양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이 경우 다만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역시 같죠.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유치원, 초중은 제외합니다. 근무상의 형편,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을 말하고요. 질병의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말합니다. 이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자, 여섯 번째는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입니다. 공고 이전. 자,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자,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데 2주택인 경우인데도 비과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당연히 이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는 주거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 주택이.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강의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죠. 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거주 이전을 위해서. 자, 내가 살던 집을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집을 샀어요. 이거 팔리면 되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겁니다. 1세대 2주택. 집에 안 팔려서, 내놓은 집에 안 팔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종전주택, 새로 산 주택, 종전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자, 종전주택이 있고, 종전주택. 내가 이전을 하려고 새로운 주택을 삽니다. 신주택. 그래서 주택이 2개 된 거죠. 그러면 이 종전주택은 이 신주택 취득일. 자, 이 취득일부터 얼마 이내? 그렇죠. 요거를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됩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요건 1세대 1주택을 봐서 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3년 이내에 양도를 못했어도 3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안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하는 경우 3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를 하더라도 비과세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 첫 번째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팔아달라고. 두 번째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내 집 좀 팔아달라고, 경매라도 팔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1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게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왜 경매에 넣는데도 3년이 지나도록 안 팔린 거니까 예외적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하고 약간 다른데, 역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종전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주택을 내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이게 수용이 되는 거야. 토지가 수용된다든가 건물이 수용된다든가 어떤 개발로 인해서 그 종전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자, 이렇게 수용이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도 봐줘야죠. 예,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에 대해서 다 수용이 되면 편한데, 일부가 수용이 되고 일부는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이전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양도를 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 바로 그때는 해당 역시 이것도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내가 수용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용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 역시. 그래서 양도 또는 수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상속입니다.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속입니다. 상속받은 경우. 자, 내가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어요. 하나를 딱 갖고 있었는데, 내가 상속을 받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든.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자, 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양도하냐면 바로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년 이상 보유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화재 주택도 동일합니다. 문화재 주택을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문화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문화재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3년 이내 규정 없습니다. 그냥 상속인 경우에는 중요한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연도 규정이 없다. 그냥 내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을 때, 자, 이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도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 이내 이 규정 없이 그냥 팔면 그건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35강 시간에, 다음 시간에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그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